드디어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인접국가인 에리트리아와의 수십 년간 걸친 유혈 국경 분쟁 문제를 종결시켰고 소말리아 내전과 수단과 남수단 간의 갈등 중재를 위해 노력했던 에티오피아 총리인 아머드 총리가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아머드 총리는 작년 4월 달에 이 에티오피아 총리로 당선이 됐다고 하네요. 정치범들을 대거 석방했고 고문관행을 비판하면서 세계 평화에 기여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머드 총리가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간절히 원했던 건 아니겠죠. 간절히 원했던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좀 심하게 집착하고 있는 사람이 오바마 대통령이다. 그죠? 오바마 대통령이 기록했던 경제성장률 2.9를 넘기고 싶고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대통령 재선 또 하고 싶고 오바마 대통령이 받았던 노벨 평화상도 받고 싶고 그러한 어떠한 욕심 가운데 사실 작년 같았을 때는 언론에서 대놓고 노벨 평화상 트럼프냐 문재인 대통령이냐 뭐 김정은이냐 다 줘야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오갔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글쎄요 지금까지 올해 들어와서 북한은 물론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사이가 좋다고 얘기하지만 이미 북한은 지금 유엔에서 걱정할 정도로 지금 미사일을 쏘아두고 있고 이란 문제도 마찬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나 전쟁 싫어해 나 평화주의자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군대를 철수시키지만 오히려 지금 이번에 시리아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군대를 철수시키는 바람에 오히려 미국 내에서 야, 너 어떻게 동맹한테 그럴 수가 있냐? 쟤네가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비판을 받을 정도로 그래서 노벨 평화상은 물 건너 간 걸로 됐습니다. 자, 글쎄요. 저는 이날 국제 유가가 2% 넘게 상승하는 거를 보면서 그리고 그 상승했던 이유가 지정학적 리스크, 즉 이란 유조선이 미사일을 맞게 되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이제 노벨 평화상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니까 뭔가 족쇄 풀린 듯한 저는 그럴 것 같거든요. 물론 그 노벨 평화상 좀 안 받으면 어때요, 그죠? 근데 받고 싶잖아요. 사람이 준다면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정치판에선 아웃사이더, 진짜 재벌 대통령 이런 이미지가 있다면 계속 뭔가 명예스러운 업적을 남기고 싶을 테니 노벨 평화상 욕심 없었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당연히 노벨 평화상 아마 욕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많이 몸조심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안 되니까 포기해야 된다면 이제부터는 좀 혼낼 사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혼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 개인적으로요. 자,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 먼저 확인해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일 날 유럽연합 브렉시트 협상 수석 대표와 영국 브렉시트부 장관이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일주일에 2번씩 기술적인 회동을 갖고 있습니다. 건설적인 회동이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설적인 회동 속에서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유럽연합과 영국이 며칠 동안에 계속 이 논의를 강화시킬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월 14일 그 며칠 동안 논의된 내용들을 가지고 얼만큼 진전됐는지에 대해서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유럽연합 브렉시트부 협상 수석대표와 영국 브렉시트부 장관이 회동을 가진 부분이 좀 기대를 갖게 만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지난번에 안전장치 당사국인
아일랜드 총리와 영국 총리가 미팅을 가진 다음에 이 아일랜드 총리가 합의가 가능하다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죠. 그래서 야, 막판에 유럽연합과 영국이 합의를 이끌어내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했던 게 뭐냐면 저도 지금 계속 그게 뭘까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 아일랜드 총리가 그런 얘기했죠. 존슨 총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에 대한 뭔가 이렇게 마음을 좀 바꿨다. 뭐 그런 식의 메시지를 전달했기 때문에 과연 영국 총리가 뭘 어떻게 바꿨는지, 과연 그게 뭔지, 예, 전 지금도 사실 매우 궁금합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총리 이야기에 따르면 존슨 총리가 뭔가 큰 결정을 했고 그 결정이 결국 막판 합의가 가능할 수도 있게끔 만들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지금 영국과 유럽연합에서 지금 조성되고 있거든요. 자,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정말 큰 일정이 있습니다. 이 증권사들 보고서를 보니까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이번 주 한 주를 전망하는 보고서들을 보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그리고 류호 부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그 회동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몰랐던 상태에서 보고서를 쓰다 보니까 사실 뭐 10월 15일부터 25%에 대한 관세가 30% 인상되는 날이다. 뭐 이런 일정까지 다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쓴 보고서를 보면 이런 분위기가 대다수였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어떻게 될진 모르겠으나 뭐 잘 되면 증시는 올라가는 거고 혹여 안 된다면 좀 잘 되지 않는다면 시장은 실적 시즌에 다시 집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잘 되면 땡큐인데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우리 실적을 봐요 라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영국과 유럽연합의 이 브렉시트 협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 전문가들은 지난번 영국 의회에서 브렉시트, 노딜 브렉시트 방지법이 의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1월 31일까지 연기된 걸로 그냥 생각하고 배제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가 영국의 브렉시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주에 뭐가 있느냐?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자, 만약에 그 전에 지난번 아일랜드 총리와 존슨 총리가 둘이 이야기를 해서 존슨 총리가 큰 결정을 했고 그 결정을 본 아일랜드 총리가 어머, 뭔가 될 것 같아.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놨을 만큼 만약에 재협상이 타결이 된다면 이번 주에 진행되는 브뤼셀 정상회의에서는 그 재협상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추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자, 그런데 만약에 재협상이 또 안 된다면 이번에 브뤼셀 정상회의에서 진행될 내용은 자, 가만히 있어봐라. 1월 31일까지 영국 브렉시트 문제를 연기해 줘야 돼 말아야 돼. 그냥 노딜 브렉시트를 시켜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내용이 논의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 아일랜드 총리와 존슨 총리가 만났다고 했습니다. 존슨 총리가 큰 어떤 뭔가 있는 것처럼 하여튼 얘기를 했어요. 과연 어떤 내용일까? 존슨 총리가 자신이 제시한 대안 중에서 세관 및 동의 문제와 관련돼서 일부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수정안을 제시했는데 그 제시안을 본 아일랜드 총리가 야, 존슨 총리가 큰 결정했구만. 이거 가지고 유럽연합 가면은 이거 타결되겠구만. 이렇게 얘기를 했죠. 물론 100% 장담은 안 했습니다. 아일랜드 총리도 그런 얘기하죠. 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존슨 총리가 큰 결정한 것 같은데 막상 유럽연합이랑 또 얘기해 봐야지만 아는 거지 내가 뭐라고 얘기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또 발을 뺍니다. 자, 북아일랜드를 영국의 관세 체계에 그대로 남기는 문제. 그리고
상품 규격 및 안전기준 등의 규제와 마찬가지로 세관 확인 절차를 역시 아일랜드 섬과 영국 본토 사이에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하자라고 영국이 제안했다고 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제가 영국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진짜 10월 31일까지 돼 봐야 된다. 예. 물론 글쎄요. 아마 대충은 한 10월 20일경 이후에 뭔가 가닥이 나오겠죠. 예. 예를 들면 뭐 10월 21일 이후에 아무런 재협상이 안 돼서 10월 31일 야, 이제는 정말 놀이를 하겠구나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또 만약에 10월 29일 혹은 10월 30일 날 극적인 또 합의, 정말 막 갑자기 존슨 총리가 막 유럽연합 가가지고 아이고 저기 31일까지 꼭 해주시면 안 돼요. 1월 31일까지 연기해 주시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막 27개국 정상들이 응? 우리 좀 해주자 해가지고 막판에 또 극적인 뭐 연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거는 그때까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점. 그러나 미쓰리가 계속 지금 영국 문제를 언급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대부분의 많은 증권 전문가들이 영국 문제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 예. 물론 1월 31일까지 연기될 가능성도 높죠. 그런데 예. 아니 인생 살아가면서 100%가 없잖아요. 만약에 99% 1월 31일 날로 연기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1% 때문에 안 된다면 여러분들 그거에 대한 어떤 뭐 마음의 준비라도 해놓으신 거 있으십니까?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증권 전문가들조차도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해놓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에이 설마 그러겠어? 여러분 설마가 잡은 사람들이 꽤 되죠. 하다못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16년 6월 23일 날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가 이제 국민투표로 전개됐을 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부결될 거라 그랬어요.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일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탈퇴했죠? 가결됐죠? 자, 또 좀 엉뚱하게 딴 얘기지만 미국의 대선이요. 힐러리가 될 거라고 다 그랬잖아요. 근데 안 됐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이미 그런 식으로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확신하지 말자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영국 의회에서 노딜 브렉시트 방지법이 하원과 상원을 통과했고 따라서 만약에 합의가 10월 17일까지 안 되면 그러니까 10월 19일까지 재협상이 안 되면 존슨 총리가 유럽연합으로 달려가서 1월 31일까지 연기해달라고 해야 된다. 그 법안이 통과됐다. 그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가 내년 1월 31일까지 연기됐다?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영국을 제외한 27개국이 만장일치로 합의를 해줘야 된다니까요. 찬성을 해줘야 된다라니까요. 이 과정을 왜 생각하지 않냐는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자, 아일랜드 총리와 존슨 총리가 뭔 얘기를 했대요. 자, 그래서 그 얘기가 유럽연합에서도 괜찮네. 그래. 알았어. 그럼 다시 협상하자. 그렇게 해서 지난번 메이 총리와 유럽연합이 했던 협상을 깨버리고 이번에 다시 존슨 총리와 유럽연합에서 재협상을 했다고 칩시다. 합의를 봤다고 칩시다. 그럼 끝나는 건가요? 여러분 지난번에 존슨 총리 전에 메이 총리가 유럽연합이랑 합의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했는데 왜 안 돼요? 왜 그때 작년 11월 달에 메이 총리가 유럽연합이랑 합의를 했는데 왜 지금까지 1년 동안 왜 이러고 끌고 있습니까? 그 합의서가 그 합의안이 영국 의회 내에서 3번이나 부결된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존슨 총리가 아일랜드 총리와 얘기를 해서 뭔가 어떤 수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수정이 유럽연합을 마음에 들게 해서 합의를 이끌어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합의를 가지고 다시 영국 의회에서 투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합의안이 나와도 영국 의회의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아직 진행 중이라고요. 자, 문제는 뭐냐면 지금 영국의 보수당 강경 브렉시트 논자 같은 경우에는 존슨 총리도 마찬가지예요. 안전장치 필요 없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존슨 총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영국을 브렉시트 시키기 위해서 뭐 이번에 아일랜드 총리와 뭔가 이렇게 의견을 바꿨다고 하는데 존슨 총리만 바꾸면 뭐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영국 보수당 내 강경 브렉시트 논자들이 북아일랜드가 영국 이외의 다른 지역의 관세 규제 대상 받는 거 나 이거 결사 반댈세 이렇게 나대면 아무리 존슨 총리가 양보해서 아일랜드 총리와 뭔가 좋은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그 이야기가 유럽연합에다가 합의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좋은 이야기가 나왔어도 그 합의안을 가지고 영국 의회에 가서 다시 표결을 붙이면 지난번 메이 총리 때처럼 또 부결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일부에서 참 이상하게 저는 지금뿐만 아니라 제가 이 바닥에 20년 있으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어떤 일이 좋게 전개가 되면 다른 것들도 다 좋은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결국에는 다 뒤통수 맞더라는 거죠. 물론 제가 지금 진행되는 일이 뒤통수를 칠 거라는 건 아닙니다만 최소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좋게만 보지 말자라는 거죠. 아이고, 아일랜드 총리와 막상 그 안전장치인 당사국인 아일랜드 총리와 존슨 총리가 만났는데 거기에다가 존슨 총리가 조금 생각을 좀 바꿨어. 그게 좋은 대안이 나왔어. 그 대안이 유럽연합에 마음을 들게 했어. 그래서 노딜 브렉시트 안 될 것 같아. 자, 끝?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합의를 봐도 그 합의안을 가지고 영국 의회에서 표결해서 가결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안 됐을 때 그러면 1월 31일까지 연기된다. 그럼 1월 31일까지 연기시켜달라고 하면 영국을 제외한 27개국들이 알았어 1월 31일까지 연기해줄게 라고 만장일치로 합의를 해줘야지만 이 모든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현실화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10월 11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월 12일 날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 뭐 1단계 협상이 뭐 체결됐고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가 뭐 잘 될 것 같고 막 이런 보도를 보면서 또 한편으로 마음이 좀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래 진짜 멀미약 먹어야 되겠구만. 자 10월 14일부터 자 다시 롤러코스터는 위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유후 하고 가다가 또 어느 순간에 자 안전벨트 꼭 매십시오. 자, 이제부터는 내려갑니다. 라는 시간이 또 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물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염려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지금 뭐 영국이 노딜 브렉시트 되라 이렇게 뭐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왜 영국 문제, 브렉시트 문제를 지금 많은 언론과 많은 전문가들은 단순히 노딜 안 될 거야. 1월 31일 그냥 연기됐어. 연기될 거야. 왜 이렇게밖에 생각을 하지 못하라는 거죠. 그게 마치 무슨 뭐 소설책처럼 그러니까 소설 속의 이야기라면 괜찮아요. 근데 이거 돈이 걸린 문제잖아요. 그런 문제 속에서 영국 문제를 단순히 아일랜드 총리와 영국 총리가 합의를 봤는데 괜찮을 것 같아. 유럽연합이랑 뭐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노딜 브렉시트 우려감이 없어졌어. 그게 아니라도 1월 31일까지 연기될 수 있을 것 같아. 물론 가능성은 크지만 가능성은 크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겁니다. 자, 이란 유조선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11일 사우디아라비아 인근 해상에서 그러니까 사우디 제다항에서 약 100km가량 떨어진 해역에서 이란 유조선 사바티호가 미사일 공격으로 추정되는 공격을 받아서 폭발했다고 합니다. 뭐 다행스럽게 사람은 다치지 않았다고 하죠. 이거 누구의 만행이냐? 지난번에 사우디아라비아 정유 시설이 아람코가 피습을 당했기 때문에
혹시 사우디아라비아가 보복 공격을 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선 지금 입 다물고 가만히 있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제가 홍콩 문제라든가, 예, 지금 홍콩 시위 같은 경우도 총을 맞고 실탄을 맞고 다친 사람은 있으나 죽은 사람은 없다. 그래서 막 그 죽은 사람이 있다 이런 막 루머들도 돈다고 하죠. 그리고 이 이란 문제, 이란과 미국 간의 갈등 문제도 이란과 미국 간의 갈등도 결코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어찌 보면 존폐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왜 핵을 포기 못하느냐? 북한은 그 핵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그나마 미국에다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파워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양보하지 못하는 거고, 어찌 보면 같은 가닥으로 봤을 때 이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란과 미국 간의 어떤 문제, 그리고 북한과 미국 간의 문제는 물과 기름 같은 거다. 마찬가지로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걔네들이 지금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둘 다 너무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땐 진짜 둘 다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뭐 돈다방 미쓰리가 뭐 가끔씩 음모론을 제시하지만 어찌 보면 음모론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예. 그리고 사람이 착하지 않잖아요. 자기만 보는 일기에서조차 100% 솔직하지 못한 게 인간인데, 그죠? 아무리 점잖은 척하고, 예, 아무리 뭐 지적인 척하지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뒤로 가서 뒷구녕으로 얼마나 지저분한 짓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은 착하지 않거든요. 물론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착한 사람들은 예, 항상 힘들어요. 착해서 힘들어요. 그것처럼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이란에서 이번에 유조선이 미사일 공격으로 추정되는 피해를 받아서 폭발했다. 뭐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다. 사람이 다쳤으면 예, 큰일 났겠죠. 글쎄요. 제가 만약에 이란이라면 지금 사우디가 일단 조용히 하고 있죠. 사우디가 공격을 했는지 미국이 공격을 했는지 혹은 이란이 자작극을 했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란 입장에서는 사우디가 공격했다라는 식으로 자작극을 해서 사우디를 괴롭힐 수 있는 명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야, 어떻게 자작극까지 해? 인간이 못할 것 같아요? 더 무서운 짓들도 하는 게 인간인데? 그래서, 주말이어서, 금요일이어서,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 협상에 관련된 어찌 보면은 좋아하는, 흥분되는 것 때문에 이란 문제가 많이 좀 제껴졌지만, 뭐 어차피 노벨 평화상도 물 건너갔고, 그죠? 예.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는 일단은 1단계 체결됐다고 얘기했으니까 일단 패스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예, 특히 지금 미국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탄핵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분명히 어딘가 시선을 돌리게 하게끔 그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예, 저는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서 어쩌면 다음 주에는 이번에 이란의 유조선 이 미사일 공습받은 내용이 국제 유가 시장에서 예, 의외로 크게 부각될 가능성을 배제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도 만약에 이란이 저거 사우디가 그랬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야, 사우디가 안 그랬다는데 너 왜 자꾸 그러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감, 예, 이번에 이란의 유조선이 공격당했다 이 문제가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때문에 볼륨을 키우지 못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언제든지 충분히 볼륨을 키워서 시장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재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자, 언제부터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정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류오 부총리가 미팅한 다음에 상당한 1단계 무역 협정 타결에 합의했다.
자,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입니다. 지식재산권 문제와 금융서비스 문제 등을 포함해서 중국이 400에서 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해주기로 약속했고 환율 문제도 진전을 이뤘으며 기술 강제 이전 문제도 논의되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중국과의 협정은 2단계 혹은 3단계로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측에서는 10월 15일부터 25에서 30%로 인상되기로 했던 관세 인상을 보류시켜줬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중국 제품 관세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하죠. 왜냐면 이거 12월 일이니까. 그죠? 뭐 12월 달, 그 전에, 12월 전에 뭐 에이펙 정상회담도 있고, 예, 충분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12월 달 관세 카드를 지금 흔들 필요는 없는 거죠. 예, 지금은 일단 10월 15일 날 30% 관세 인상하는 거, 그 카드 가지고만으로도 충분히 중국과 협상이 가능했습니다. 자, 중국 관영 매체의 이야기를 보면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 결과에 대해서 큰 호재이며 진전을 이뤘다. 자, 황구시보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이 중국과 무역 전쟁을 1년 넘게 벌였지만 실제로 양국 모두 손해만 봤고 누가 이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자, 보세요. 얘네 둘 다 힘든 거예요, 지금. 중국 증권감독위원회에서 외국인의 금융회사 소유 제한 폐지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선물회사에 대한 외국계 소유 제한을 내년도 1월 1일 시점으로 해서 폐지하기로 했고요. 뮤추얼펀드 회사에 대한 외국계 소유 제한은 내년도 4월 1일을 기해서 폐지하기로 했고, 증권회사 같은 경우에는 외국계 소유 제한을 내년도 12월 1일을 기해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즉, 중국은 자본시장을, 금융시장을 개방하기로 한 거죠. 어찌 보면. 자, 중국의 금융시장을, 자, 단계별로 얘기하면 선물회사를 1월 1일로 기해서 폐지, 뮤추얼펀드 회사를 4월 1일로 기해서 폐지, 증권회사를 12월 1일 기해서 폐지. 제가 그랬죠. 중국의 금융시장은 완전한 블루오션입니다. 예. 시스템도 허접하고요. 워낙 중국 국민들 머릿수가 많아서 얘네들은 중국 금융시장은 개방만 하면 그 안에 뛰어들면 그냥 노다지예요. 문제는 뭡니까? 절대 비싸게 사지 않습니다. 네, 가격을 다운시킬 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중국과의 협상을 1단계 체결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류오 부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둘이 미팅을 하긴 했어요. 그리고 쭉 말씀드렸던 대로 400에서 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중국이 사주기도 하고, 어찌 보면 중국의 금융시장을 개방하기로 약속했고, 뭐 환율 문제도 진전하기로 했고, 뭐 했습니다. 그러나 합의서 서명은 안 했습니다. 자, 합의서 서명은 언제 할 거냐? 한 달 동안 추가적으로 중국과 미국이 또 만나서 11월 중순에 칠레에서 열릴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둘이 만나서 서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합의된 게 아닙니다. 자, 저는 이번에 진행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야, 두 나라가 저것들 둘이 진짜 이제 힘들구나. 이제는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봉합을 해야 되는 단계까지 왔을 만큼 두 나라가 뭐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그 속내는 끙끙 앓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자, 끙끙 앓고 힘들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경제 성장률 부진하고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뀔까? 라는 생각도 해본 거죠. 왜냐? 중국이 미국의 농산물 사주기로 한 게 원투데이입니까? 제 머릿속에 기억되는 바로는 작년 11월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담에서부터 중국이 미국에 콩을 사준다라고 얘기했고, 지난번에 G20 정상회담 오사카 편에서도 중국이 뭐 51만 톤인지 사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물론 어느 정도 일부는 사줬겠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뭐 미국 농가를 위해 이루어진 가장 위대한 합의다. 그러면서 400에서 500억 달러 농수산물을 사주기로 했는데 중국이 400에서 500억 달러 못 미치는 금액을 사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아야, 농산물 웬만하면 사주려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이런 경우 있었죠. 야, 웬만하면 살려고 했는데 야, 너무 비싸서 야,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중국이 발을 뺐거든요. 이게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구두 약속으로는 중국이 미국 농산물을 400에서 500억 달러 규모로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건 진짜 사주는 걸 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저는 중국을 믿을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환율 문제 진전을 이뤘다. 뭐 중국 정부가 환율 시장에 개입하지 않기로 했다. 뭐 언제는 뭐 위안화 같이 막 절하하고 이랬을 때 중국이 우리가 중국 정부에서 개입했네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니네 개입하지 마 그래도 우리 개입 안 했는데라고 했지만 누가 봐도 개입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많았던 거죠. 지금 진행되는 일들을 보면요. 글쎄요. 이게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고 나발이고 떠나서 정말 이러한 진전 사항이 정말 말대로 잘 될까요? 정말 중국이 미국 농산물을 400에서 500억 달러치 진짜 사줄까요? 중국이 환율 개입 안 할까요? 그리고 11월 중순에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또 뭔가 삐딱하지 않을까요?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다가 미국 농가를 위해 이루어진 가장 위대한 합의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뭐 하고 있습니까? 표박 가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중국과 막 이룬 합의는 단연코 이 나라 역사상 우리의 위대하고 애국적인 농부들을 위해서 이루어진 가장 위대하고 큰 합의다. 합의의 다른 면들도 또한 대단한데 농부들은 정말로 노다지를 캤다. 왜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미국 내에서 탄핵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 표밭을 챙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번에 화웨이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화웨이 연기시켜주는 문제, 제재 풀어주는 문제 담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언뜻 보면요. 제가 뭐 이런 G20 정상회담 이런 거 열린 다음에 과연 누가 더 많이 얻어갔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해드리잖아요. 뭐 G20 정상회담 아르헨티나 편에서는 중국이 미국에 콩 사주기로 하고 90일 동안 휴전을 얻어냈다. 자, G20 정상회담 오사카 편에서는 중국이 미국에 콩 사주기로 하고 미국은 뭐 했습니까? 관세 인상 안 하기로 약속했고 화웨이 제재 풀어주기로 약속했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관세 인상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막상 이렇게 뭔가 1단계 합의는 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서명하지 않은 상태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번 문제에서 논의된 내용들 중에 농산물 같은 경우는 정말 사줘야지만 사준 거고 그리고 환율 문제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화웨이 제재 풀어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중국이면 이렇게 분위기 만들어 두고 트럼프 대통령 우쭈쭈쭈쭈 어이구 우리가 콩 사줄게 그래 너 표박 관리해라고 이렇게 일단 얘기해주고 콩 안 사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차일피일 미루고 400에서 500억 달러 사준다고 얘기해놓고 이거보다 덜 사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진행사항에서 만약에 중국 정부가 중국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 또 막 위안화 같이 하락하고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에다가 중국이 가만히 있다가 야 니네 왜 화웨이 안 풀어주냐? 생각할수록 괘씸하네? 이런 식으로 시비 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건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은 지리멸렬식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어찌 보면 처음에 그들이 얘기했던 뭐 중국 제조 2025, 뭐 미래의 먹거리, 뭐 지적 재산권 다 의미 없는 거예요. 결국 이번에 얻어간 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을 좀 입막기 위해서 농가에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거 하나 얻어간 거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얻어간 게 없어요. 뭐 이런 거 있겠죠. 관세 25에서 35% 인상하는 거 보류했다? 아, 그래봤자 5% 차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약간
1단계 협상이라고 해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오버해서 쪼개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중국이 이런 협상을 했을까? 아, 중국이나 미국이나 진짜 힘들구나. 아니면 두 번째는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을 들었다 놨다 하려고 저러나 보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과연 이번에 여러분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진전이 뭐가 있습니까? 서명서에 사인을 했습니까? 아니면 관세가 25에서 30으로 인상된 게 아니라 관세가 아예 폐지됐습니까? 아니면 환율 문제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환율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거 뭐 보장할 수 있어요? 중국이 미국의 콩과 농산물을 이렇게 미니멈 400억 달러, 맥시멈 500억 달러 딱 사줄 거라는 거 여러분 확신할 수 있어요? 저는 중국을 못 믿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오로지 뭐 농부들이 노다지를 캤네 뭐하네 이러면서 지금 자기 표밭 요거 관리한 거 가지고 지금 쪼개고 있는데 이게 과연 무슨 1단계, 2단계, 3단계의 협상에 뭐 큰 뭘 이뤘고 뭐 이렇게 좋아할 만한 일일까요? 그나마 류호 부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다라는 것만 해도 괜찮은 거겠죠. 그러나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여러분 정말 좋은 협상이라면 관세가 인상되는 게 보류되는 게 아니라 관세가 폐지돼야 되는 거예요. 관세가 폐지돼야지만 그게 진정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역협상 체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에 진행된 협상이요. 뭔가 그러니까 뭔가 시원찮아요. 그까짓 거 5%, 25에서 30% 인상하는 거 그거 보류해 주는 거 그것도 폐지도 아니에요. 보류예요. 그냥 쭉 25로 가자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보류. 글쎄요. 이번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은 중국과 미국이 워낙 둘 다 힘들어서 야 우리 조금 일단은 좀 쉬고 가자. 일단 이렇게 마치 쇼윈도 부부처럼 한번 쇼 좀 하자라는 식으로 판을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류호 부총리 뭐 특사로 가는 거 아니라며요.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특사 부여해주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류호 부총리가 어찌 보면 뭐 협상안에 뭐 사인하는 거 아니라 실무자들이 갔으니까 1단계니까 서명서에 사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왜 굳이 11월 달까지 가서 해야 됩니까? 굳이 곧 왜 두 정상이 만나서 합의를 하겠다고 합니까? 그 안에 도대체 무슨 꿍꿍이를 쓰려고. 예. 자, 어쨌든, 이번 주는요, 예.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아마 언론들이, 전문가들이 빵빵 띄우겠죠. 이제 1단계 끝났으니까 2단계 끝나고 이제 곧 조만간 종료될 것이라고 막 흥분하겠죠. 그래서 일단 롤러코스터는 위를 향해서 갈 겁니다. 그러나, 인생이나 주식이나 계속 한 방향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 주 일정을 간단히 체크드리고 오늘 방송을 좀 마감할 텐데요. 오늘 14일 월요일은요. 일본 증시 체육의 날로 휴장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콜럼버스 데이인데요. 채권 시장은 열리지 않고 주식 시장은 열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이 연설을 하게 되고요. 이번 주까지 이제 뉴욕 연방은행 총재들이 연설을 하면 이제 주 후반부터는 FOMC가 열리기 직전에 연준 위원들 짚어달죠. 발언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여러분들께서 연방은행 총재들, 즉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10월 17일 날 연준의 금리 결정 2주 전에 발표되는 10월달 베이지북 경기 동향 보고서 체크해 볼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7일부터 18일까지 유럽연합 정상회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과연 영국의 브렉시트 어떻게 될지, 그리고 19일 날이 노딜 브렉시트 방지법에 따른 영국 정부와 유럽연합의 합의 기한이라고 합니다. 자,
10월 달에 미국의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 지난번에 8월 달이었나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했죠. 그래서 이번에 재무부 환율 보고서는 과연 한국이 어떤 위치에 놓이게 될지, 예, 그거를 체크하게 될 수 있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로는요, 10월 16일 미국의 9월달 소매 판매, 그리고 10월 18일 중국의 9월달 소매 판매를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나오는 유럽의 어떤 경제 지표들, 과연 유로존은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지 꼼꼼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스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나마 오늘 증시가 좋을 거니까 제가 오늘, 예, 어찌 보면 리스크 차원에서 여러분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예, 약간 딴지를 걸어드렸는데요. 계속 올라가면 좋겠습니다만, 예, 최소한 우리가 이런 정도의 냉정한 비판은 하고 주식시장을 즐길 수 있는, 예,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10월 15일, 10월의 한 가운데서 더욱더 다양한 내용, 그리고 혹시 우리가 놓친 것들이 없나 이런 내용들 꼼꼼히 체크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고맙습니다.